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이번 주에도 성과를 한번 살펴볼게요.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결산 내용을 보자면 7월 15일까지 583일간 운영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6.34%로 많이 낮아졌습니다. 한 6% 정도 그동안에 벤치마크 돌린 피어스원의 12.3%대가 6.34%대로 좀 내려왔습니다. 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지난주 대비 하락되어 있었지만은 환율이 1.87% 급반등 해주면서 자산 가치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. 해외 투자의 장점이 이런 것이죠.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때는 우리나라의 또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발생되는 상황이고, 그래서 이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올라간 환율로 자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2022년 7월 15일자 마감 업데이트 해보자면 3대 지수가 지난주 마감일 대비 다우존스 0.16% 마이너스 됐고요. S&P 500도 0.93% 마이너스, 나스닥은 더 많이 빠진 1.57%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14일 날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간 최고치를 또 달성을 하는 바람에 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. 여기에 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7월 FOMC 하면 우리 금리 인상 1%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뒤에 이제 세인트 로이스의 블러드 총재가 1% 올리는 거 뭐 올리면 올리는데 뭐 큰 의미 있냐, 결국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릴 거니까 한 번에 너무 크게 올리는 거 의미 없다, 그래서 0.75 정도로 인상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.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가 그래도 지금 경제에서 여러 가지 성장의 축을 담당해주고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냐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좀 사람이 조사모사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0.25%씩 금리 인상하는 게 기본이었죠. 그러다 0.5% 인상도 와, 이거 뭐 이렇게 갑자기 확 올리는 수가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금리 인상은 0.75%였죠. 그러니까 이거 뭐 0.25는 기본 인상이고 0.5 인상은 빅 스텝이고 0.75는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 이 자이언트 스텝도 이례적이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한 1% 올려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나,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, 전망치 좀 이렇게 그 점증되는 것에 대한 어, 면역력을 좀 길러준 다음에 야, 1% 올릴 수 있는데 0.25 정도 낮춰서 0.75 해줄게 라는 것처럼 인심 쓰듯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, 올릴 금리 다 올리면서 경제는 계속 데리고 가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한편 이제 15일 날에 발표된 6월 소매 판매,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이런 이제 지표가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좀 안 될 일이 경기에 대해서 좀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죠. 자, 그러면 이제 S&P 500 Forward EPS 같은 것들도 보자면 이게 한 두 주 정도 하락으로 꺾여 있었죠. 근데 이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, 어,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도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데 아니죠.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데 실적은 좋은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안 좋았을 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보다는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. 이럴 때 인덱스 투자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 거듭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. 많은 투자 자금들이 약정대로 움직이죠. 기관들 뭐 블랙록이든 JP 모건이든 모건 스탠리든 뭐 뱅가드든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. 이 펀드는 주식의 몇 퍼센트, 채권의 몇 퍼센트 들어갑니다. 또는
우리가 연금이나 보험 상품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주신 돈은 몇 퍼센트는 주식, 몇 퍼센트는 채권에 들어갑니다.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고 또 ETF 역시도 그런 식으로 세팅되기도 합니다. 결국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투자 약정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. 결국 주식과 채권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투자 자금이 어딘가는 들어가야 된다면 보통 어디 들어가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어떤 그 펀드 매니저다라고 했을 때 고객님에게 돈을 받았어요. 주식에 몇 퍼센트, 채권에 몇 퍼센트 들어간다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경기가 떨어졌다고 해도 들어가야 될 돈들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이유로 미국에 있는 한 수만 가지 기업 중에서 딱 500개 모아놓은 S&P 500 인덱스의 기업들이나 수백 개, 수천 개의 기업들 중에서 딱 100개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되려 가장 안전하고 또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한 번에 몰빵하는 것, 한 번에 왕창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꾸준히 적립식으로 들어가거나 뭐 전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을 때 내가 추가로 계속 더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지켜야 될 덕목이 있겠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많이 있습니다. 다만 원칙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죠.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, 유일한 투자의 키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도 꾸준히 그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저가에서 추가로 좀 더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복이 지났고요. 이제 중복 들어가나요? 건강에 더위 잃지 마시고 또 흔들리는 장에 자금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